안녕하세요. 5.6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다룰 내용은 싹스 2.0에서 확장된 확장 핸들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싹스 2.0에서 확장된 핸들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렉시칼 핸들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시칼 핸들러는 뭐냐? XML 문서에서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주석이나 C데이터 같은 렉시칼과 관련된 이벤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핸들러가 바로 렉시칼 이벤트 핸들러예요. 자, 렉시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문맥, 어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문서에서 XML 문서의 주요 구성 성분을 제외한 텍스트 데이터, 그냥 간단히 편하게 생각하시면 텍스트 관련 이벤트 핸들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벤트와 관련된 이벤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핸들러가 바로 렉시칼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 렉시칼 핸들러에 대해서 렉시칼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메소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게 뭐 할 때 쓰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렉시칼 핸들러에 어떤 이벤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DTD 선언문과 관련돼서 DTD와 EndDTD 이벤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타트 DTD는 DTD 선언이 시작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고 EndDTD는 DTD 선언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바로 EndDTD 이벤트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엔티티와 엔드 엔티티 이벤트 메소드는 각각 엔티티 선언이나 엔티티 사용이 시작되고 끝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스타트 엔티티, 엔드 엔티티 이벤트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C데이터와 엔드 C데이터는 각각 C데이터 섹션이 시작되거나 끝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스타트 C데이터, 엔드 C데이터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C데이터 섹션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자, XML 문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기호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 기호들을 참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엔티티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C데이터 섹션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C데이터 섹션이 시작될 때는 스타트 C데이터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 C데이터 섹션이 끝났을 때는 End C데이터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멘트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주성문을 사용했을 때 호출되는, 이 주성문을 만났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코멘트 이벤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코멘트 이벤트 메소드는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성문의 내용을 캐릭터 배열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열의 시작 위치와 배열의 길이를 각각 인자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렉시칼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렉시칼 핸들러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컨텐츠 핸들러나 에러 핸들러를 구현했던 것처럼 렉시칼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렉시칼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컨텐츠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set 컨텐츠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죠. 자, 그 다음에 에러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XML 리더 객체의 set 에러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싹스 2.0에서 확장된 핸들러는 따로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를 따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et 뭐뭐뭐 핸들러와 같은 그 등록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싹스 2.0에서 정의된 확장 핸들러는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XML 리더 객체에 s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XML 리더 객체는 s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이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싹스 2.0의 확장 핸들러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et property 이 메소드의 원형을 보면 자, 첫 번째 인자로 속성 이름을 가져요. 이 속성 이름은 싹스 2.0의 확장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한 속성 이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오브젝트 객체를 갖는데 이 오브젝트 객체는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등록하는지 보죠. 우선 속성 이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속성 이름은 싹스 2.0에서 정의된 확장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하기 위한 set property 메소드의 속성 이름이에요. 자, 근데 렉시칼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URL로 된 속성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클라레이션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URL로 이루어진 속성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렉시칼 핸들러를 등록하는 건 우선 렉시칼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자, 그 다음에 XML 리더 객체의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렉시칼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한 속성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렉시칼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전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두 번째로 싹스 파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세 번째로 XML 리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렉시칼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렉시칼 핸들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start DTD, end DTD, start entity, end entity, start cdata, end cdata, comment 각각의 이벤트 메소드를 자신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구현을 모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시칼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렉시칼 핸들러를 구현한 객체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하느냐? s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자로는 렉시칼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한 속성 이름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렉시칼 핸들러가 구현된 클래스 객체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ML 리더 객체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파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XML 문서를 보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XML 문서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자, XML 문서를 보니까 짧은데 DTD 선언문도 여기 있고요. 주성문도 있고, 그리고 엔티티도 여기 있고, c데이터 섹션도 있네요. 있을 건 뭐 골고루 다 있죠. 자, 이거를 한번 가지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더니 DTD가 시작돼서 도큐먼트 네임은 북리스트고 DTD의 URI는 싹샘플.ttd다. 그리고 엔티티 선언이 시작되고 끝났고 DTD가 끝났고, 그 다음에 주성문이 나오는데 주성문은 이런 주성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네임이란 엔티티를 참조하고 있고 북네임이란 엔티티 참조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c데이터 섹션이 끝났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렉시칼 핸들러는 XML 문서에서 어휘와 관련된 몇몇 가지 이벤트 메소드를 제공하는 핸들러가 바로 렉시칼 핸들러예요. 그래서 렉시칼 핸들러는 DTD의 시작과 끝을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주성문의 내용을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엔티티나 c데이터 섹션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렉시칼 핸들러입니다. 자, 그래서 렉시칼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가 하는 역할은 DTD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선언문들을 출력하기 위한 핸들러가 바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예요. 그래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는 어떤 이벤트 메소드를 제공하느냐? 엘리먼트 선언과 관련된 엘리먼트 디클러레이션 이벤트 메소드,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와 관련된 어트리뷰트 디클러레이션 이벤트 메소드, 그 다음에 엔티티 선언과 관련된 인터널 엔티티 디클러레이션, external entity declaration 이렇게 4개의 이벤트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element declaration 이벤트 메소드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인자로 엘리먼트의 선언된 엘리먼트의 이름을 갖고, 두 번째로 엘리먼트가 갖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된 엘리먼트가 하위에 텍스트 값을 갖냐, 혹은 하위에 다른 엘리먼트들을 갖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인자가 바로 두 번째 인자예요. 그 다음에 attribute declaration event 메소드는 첫 번째로 속성을 어트리뷰트를 갖는 엘리먼트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어트리뷰트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 어트리뷰트의 타입, 그리고 네 번째로 어트리뷰트의 디폴트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트리뷰트가 갖는 기본값을 나타내는 이렇게 5개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엔티티 선언을 위한 인터널 디클레이션은 엔티티 이름과 엔티티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엔티티 선언과 관련된 익스터널 엔티티 디클레이션 이벤트 메소드는 첫 번째로 엔티티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엔티티의 퍼블릭 URI,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티티의 시스템 URI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 URI와 시스템 URI는 둘 다 이렇게 엔티티를 표현하기 위한 엔티티가 존재하는 URI를 나타내는데, 두 개를 굳이 구분하자면 퍼블릭 ID는 URN과 관련이 있고 시스템 ID는 URL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URN과 URL에 대해서는 네임스페이스 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디클러레이션도 앞서 다뤘던 싹스 2.0 확장 핸들러와 마찬가지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하시고 그 안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들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등록할 때는 자, 싹스 2.0의 확장 핸들러는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XML 리더 객체에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는데, 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한 URI는 여기 나타난 것과 같아요. 자, 이 속성 이름을 이용해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그리고 XML 리더 객체에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한 속성 이름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인자로 디클러레이션을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인자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싹스파서 팩토리 객체 생성하고요. 두 번째로 싹스파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XML 리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안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안에 DTD 내용을 똑같이 출력하도록 제가 작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XML 리더 객체의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 set property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는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한 속성 이름을, 속성 URL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자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가 구현된 클래스 객체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XML 리더 객체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파싱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의 구현이 모두 완료됩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자, DTD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TD의 내용을, XML 문서 정의된 DTD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구현한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니까 DTD의 내용과 똑같이 출력이 됐어요. 자, 이렇게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는
DTD 안에 선언된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선언을 출력하기 위한 이벤트 메소드가 정의된 핸들러가 바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예요. 그래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는 DTD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핸들러가 바로 디클러레이션 핸들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싹스 2.0에서 확장된 두 가지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싹스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는 싹스를 이용해서 XML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는 돔과 싹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콘텐츠 핸들러, 에러 핸들러, 디폴트 핸들러, 그리고 싹스 2.0의 확장 핸들러까지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싹스는 XML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XML 문서를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스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